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9분 57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38회 007 스펙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세이주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많았죠. 많죠.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 프랑스와 파리.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내 그래요? 소개를 써왔는데 이걸 다 못 읽겠어요 지금. 일단 광화문과 프랑스와 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네. 좀 있어요. 많죠. 예. 뭐 일단은 그럼 인사하고 한번 읽을 예.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07 스펙터를 보고 온 생각해 보니까 첩보 영화 지겨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그 첩보 영화 스파이 좀- 영화가 엄청나게 엄청 많아요. 많죠. 좀 많았어요. 저희 뭐 웃긴 스파이도 있고 네. 멋있는 스파이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스파이도 가슴 있고 아픈 스파이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 이제 좀 약간 지겨웠는데 괜찮아,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도 저는 007처럼 멋진 슈트와 멋진 차가 잘 어울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 말할 줄 이거는 한 줄 평 아니에요? 좋겠다라고 생각해. 아니요, 한 줄 평을 따로 준비해 왔어요. 아우. 네,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MC 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뒤로 하고 지금 그 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이번 주 네, 내내 온다고 맞아요. 하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 만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A4 용지 한 개 분량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거 진짜 이게 내가 쓸 때 무슨 생각 너무 열받아서 써놨는데 나중에 이거 지금 읽으니까 참 답답하네. 근데 뭐 저희 사실은 저희 방송이 뭐 정치 방송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못 어쨌든 읽겠다는 프랑스 거죠. 네. 사태도 사실은 그건 테러는 정치에 관련했다고 볼 수는 없겠다. 정치인 정치죠. 네. 뭐 근데 이게 한번 네. 읽어 보시겠습니다. 100명이 넘는 국민이 수장되고 있을 때 정부 기관 및 미디어는 전부 구조했다고 뻥을 쳤고 그들이 대다수 죽어갈 때 거짓말임을 알았음에도 대다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누구는 책을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비싸게 사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특정 사람들은 저렴하게 구입하자 모두를 호구로 만드는 법을 만들었고 대다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배 가격을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올렸을 때 오히려 대부분은 흡연자를 비난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맥주 차례입니다. 내년 6월부터 수입 맥주의 할인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모두 가만히 있을 겁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커피 예상합니다. 대기업은 평균 7,000원에서 많게는 만원까지 하는 커피를 건방진 동네 커피는 1,000원에서 2,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안 먹고 안 쓰고 안 사면 되는데.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조의와 분노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정부기관 미디어는 웃는 이모티콘을 쓰면서 특정 개인을 향한 관심과 응원을 요구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지난 14일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주장했는데 한 정부 기관이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가슴 위로 발사해 한 국민의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세이주입니다. 라고 써놨네요. 네. 정말 뭐 잘 쓰셨네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쓰셨을까. 뭐 이거는 아무래도 세이주 씨랑 저랑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어떤 면이냐면요. 사실 이런 지금 세이주 씨의 마음, 이런 글을 쓰게 한 이런 마음이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엔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글을 읽어줬는데도
여기에 반응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생각보다 많아요. 의외로 생각보다가 아니라 네. 의외로 가까이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정말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네.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잔인해졌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인간으로서 저는 최소한 이런 걸 느끼거든요. 인간으로서 가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저는 인간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본능? 대표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내 얘기 아닌데 신경 좀 끄자 막 진짜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진짜 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신문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전문을 읽을 수는 없고 누가 요약 발췌한 거를 각색해서 올린 거를 읽어드리면 불순 세력에 의한 난동이고 누군가 뒤에 선동하고 있다. 시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포기하는 게 낫다. 어차피 잠깐 타오르다 말 거다. 원래 시위라는 게 꼭 힘없는 것들이 하는 거다. 이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라. 불법적 폭력 시위는 법과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야 된다. 바보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지도 모른다. 하려면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하든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완용이 3.1운동 경고문에서 이런 글을 써놨었어요. 요즘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네요.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완용이 이 말을 했는데 이완용 이 사람과 같은 그 사람 차이가 사람들이 뭘까요?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어. 저는 최근에 쓴 글을 읽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이완용이 한 얘기야 이거. 이완용이 그대로. 한 글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많이 올리셨는데 네. 그 제가 영화 그 OST 상을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가 아니라 그 그래미 그 뭐죠? 영화 시상식 오스카? 오스카에서 그 OST 부분에서 음악상. 상 셀마라는 영화가 2015년도에 이제 개봉을 했었어요. 그 미국에서는 아마 14년도 말인가 아마 개봉했을 텐데 셀마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비폭력 시위를 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 영화 보면은 마틴 루터 킹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비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쟁취했다고 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팔을 자꾸 나누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것도 정부가 주도해서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이쪽에서 먼저 시위가 폭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것도 깔아놨다는 생각이 좀 드는 자기네가 거예요. 먼저 했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깔아놨다. 왜냐면 이 시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흠잡히는 게 없어야 사실은 그게 당연하죠.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럼요. 그게 이제 마틴 루터 킹이 가장 기본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사법 경찰이 제가 봤다는 건 아니고요. 사법 경찰이 거기서 시위를 선동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폴리스 라인 자르자 뭐 하자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이 사태가 너무도 좀 말이 안 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프랑스를 위해 파리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지금 많이 네. 그 하고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에서 저도 뭐 사진을 바꿨지만 이렇게 국기의 사진을 또 합성시켜서 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쪽 시리아하고 이쪽에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을 때 누구 한 명 이렇게 유감을 표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근데 갑자기 또 이게 선진국이 당하니까 너무들 오버한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사실. 시리아 사람과 프랑스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이 같은 사람이고요. 같은 사람인데. 목숨 하나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애도를 사실은 광화문에 표하고 싶었어요. 저도요. 네. 근데 이거를 대하는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빨갱이가 또 유감을 표하는구나. 또 이래 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사람이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래서 이제 세이주 씨의 이완용 어떤 같은 이런 사람. 글들이 아무래도 그런 글들의 어떤 전파력 그리고 그 힘들이 좋은 세상을 계속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날이 오겠죠. 네. 네, 그러면은 더 우울해지기 전에
본편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는 007 스펙터인데요. 이거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자, 심지어 저는 007에 이번에 바뀐 다니엘 이분이 맡기 시작한 007이 이제 네 편째인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앞에 세 편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래서 네. 뭐 내용이 사실은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어, 그냥 저걸로 봤으니까 아 스파이물이구나 봤는데요. 대충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본드가요 네. 어떤 큰 존재가 있다는 걸 존재가 아니고 존재보단 단체가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네. 그 단체의 대표 수장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되게 멋있게 거쳐나가고 여러 사람들을 격파하면서 결국 만나지만 음. 이 사람이 생각보다 중이병이었어요. 생각보다 더 중이병이야. 그래서 쳐부셨다고 생각했지만 음. 쳐부시지 않았어요.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배트맨에서 나온 조커가 한 짓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네. 영화입니다. 이게 네. 영화의 정식 시리즈로는 24번째고요. 사실상 리부트인 21편부터를 따지면 네 번째 이야기인데 왜 리부트라고 강조를 왜 하냐면 네. 이안 필레밍이라고 원작 소설가가 쓴 그 소설책의 첫 번째 소설이 그러니까 순서상 말고 첫 번째 작성한 소설이 카지노 로얄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21편에서 이제 한 거라서 리부트의 성격도 있고요. 네. 배우도 바뀌었고 영화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고 편집과 뭐 내용, 인물 성격, 조연 배우의 등장 유무나 비중 이게 전부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름만 007인 007 시리즈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카지노의 판권이 다른 쪽에 있었는데 그걸 사오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서 이게 다 진행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긴 게 2014년 말에 소니 피처스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이게 네, 북한이 네, 한 네, 거다, 네. 뭐 아니다, 뭐 내부자 소용이다 북한이 말이 한 거다, 많은데 뭐, 예. 그때 스펙터의 이제 초기 시나리오와 뭐 그 사람 소니 관계자들이 이 시나리오를 읽고 했었던 뭐 우려되는 내용들 뭐 그랬던 것들이 다 유출이 됐는데 그 내용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개연성도 없다. 뭐 이거는 좀 위험하다 했던 것들이 수정 안 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 그냥 진짜요? 네. 용감하네. 아니야. 어. 우리는 뚝심이 있는 거지. 뚝심이 있는 거지. 네. 우리는 이 시나리오 맞으니까 그냥 찍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그렇구나. 웃긴 거는 2002년에 중국인지 동남아시아인지 어딘지 모를 한국을 보여주면서 폭망했던 피어스 브로스넌의 007 어너더 데이 이후에 아예 완전 망했으니까 배우까지 네. 다 교체하면서 이제 카지노 로얄 원작 판권까지 사고 원래 이게 소니한테 그 카지노 로얄 판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MGM이 갖고 있던 스파이더맨 판권하고 맞교환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소니가 이번까지 이제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기존의 부드러운 흑발 이미지의 카사노바에서 거친 이미지의 배우로 바꾸고 식스팩 몸매, 탄탄한 식스팩 몸매 그리고 금발로 바꾸고 그런 하면서 팬들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거든요. 원래 007 시리즈의 소설책에 보면은 신사죠, 신사. 대놓고 그냥 흑발의 신사로 나와요, 진짜. 근데 이거를 음. 금발에 그 뭘까 조폭 같은 이미지로 바꿨잖아요. 약간 거친 이미지에. 네. 그래서 욕 무지하게 먹었는데 카지노 로얄에서 본드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기 되게 많았거든요. 네.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난 이거를 007 시리즈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안 보다가 한참 뒤에 괜찮다 해서 봤거든요. 그러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퀀텀 오브 솔저스에서 진짜 무적이 되어가는 본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시나리오도 없이 촬영을 했어요, 애들이. 중간에 작가 파업하는 바람에 시나리오가 없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연성 따위는 사막에 파묻어 버렸고 스카이폴에서 몰락한 본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드 나이트라는 별칭까지 생기면서 대흥행을 했는데 본드 나이트, 뭐 다크 나이트, 다크나이트 합친 거예요. 예. 뭐 감독도 다크나이트를 봤어서 난 이 영화를 만들었다. 다크나이트가 없으면 이 영화를 못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작도 이런 흥망 법칙에 따라서 캐망, 폭망, 대망, 심지어는 주연까지 계약이 하나 남았는데 다음 작 안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또 며칠 뒤에 위약금 때문인지 다시 하겠다고 또 말을 하고 있고요. 미치겠다. 소니는 다니엘이요? 카지노 로얄, 다니엘이? 다니엘. 소니는 이제 카지노 로얄부터 이제 이어온 계약이 이번에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날리게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좀 그러네요. 네. 워너브라더스가 이걸 만들고 싶어 해요 요즘에 계속. 아. 근데 워너브라더스가 만들면 얘가 가장 밀고 있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잖아요. 네. 놀란이 몇 년 전부터 자기 007 하고 싶다 그랬었어요. 아마 이제 논란한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007 시리즈는 대대로 영국 감독이 찍었거든요. 영국 얘기라서.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서 못 찍었는데 아마 또 넘어가면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사실 그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요. 이 작품을 보면서 딱 하나가 안타까웠는데 네. 그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게 왜 시나리오가 그게 전부 안타까운? 다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배경이 네. 현대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화 사회에 놓였기 때문에 이거를 소재로 쓸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원래 007이라는 인물은, 살인 면허를 갖고 있는 인물은 예전에 그 무슨 시대라 그러죠? 그 소련과 냉전 시대 미국이 냉전 시대 때나 필요한 인물이지. 그리고 정보라는 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특별한 사람만 정보를 갖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지 지금 쓸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제 생각에 네. 배경을 그냥 계속 옛날로 내뒀으면, 냉정 시대로 놔두고 그냥 놔두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러기에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트를 다 아니죠. 007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최첨단 무기. 무기. 아. 그 옛날 최첨단 무기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미 과거 거야. 무기는 미래 걸 쓰면 되지. 뭐 에이, 광선검, 배경만 그 옛날로 광선검 하고. 나오고 그 정도 데스스타 개발이 나오고 되려면 또 배경이 어우, 그러면 또 그 정도 개연성 돼야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 007은 개연성 진짜. 그냥 007 어딜 갈 수가 없어. 최첨단 무기 나오자니 배경을 현대로 해야지. 현대로 하자니 그런 007의 캐릭터가 필요가 없지. 이런 경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원래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내가 007 시리즈를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이걸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야기에 좀 개연성이 좀 없어요 전부 다. 원래 근데 이거를- 약간 그게 007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싫어했어요 007을. 그랬다가 카지노로얄부터 이걸 개연성을 좀 갖기 시작해서 스카이프로도 좀 그렇긴 했는데 좀 그걸 많이 잡아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시 옛날에 갖고 있던 그 단점까지 전부 다 회귀를 해버린 거야 얘네들이. 음. 너무 이걸 실망감이 너무 컸고 어떻게 뭘 표현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난감해졌어요 진짜. 그 단점이라는 게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사건을 해결하는데 자기가 뭘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자 꼬드겨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고 예. 그다음에 위기에 봉착하면은 큐가 줬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쓸데없는 무기인데 그거를 되게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거를 큐가 무슨 천리안도 아니고 그걸 줘서 그걸 예견을 해결하고 해서. 그걸 해결하고 뭐 결국에는 악당도 뭐 중이병 환자에 들었는데 그 애들 다 처리한 다음에 행복하게 끝난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음, 그렇게 유치하지 않았는데 너무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너무 스토리도 탄탄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굳이 뭐 옛날 007을 추억하는 건 좋으나 아, 꼭 그쵸.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는데, 아니면 맞추려면 아예 그냥 그렇게 가던가. 그러니까 그거를 리부트하겠다고 한 게 카지노 로얄이었는데 왜 다시 과거를 회귀한지를 모르겠어. 무슨 그러니까 특정 나라 그쵸. 정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형 007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미래형 007로 가야 되는데 어. 다시 갑자기 추억을 떠올려서 이건 내가 이게 아껴놓은 뭘 거 하나 만들든지 간에 멘트 기획자가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감독님도 이 편에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과거에- 너무 많았어. 과거의 그 007의 그 영광도 끌어안고 싶고 새로운 이 첨단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 싶고 근데 그래가지고 첨단 시스템은 또 007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부터 악당이 썼죠. 있었죠. 악당이. 아니 그러니까 악당이 첨단 시스템을 쓰면서 007을 이게 저거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내용이 옛날에 다이하드에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다이하드 따지면 3인가 네. 4인가에서 그 이렇게 네트워크를 다 장악하는 사람이 아마 포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와 아들을 브루스 윌리스가 네. 맨몸으로 전투기 격투시키던. 예, 맨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007도 옛날 사람, 이제 없어져야 될 사람. 근데 요즘 정보화 시대니까 정보화 악당이 생겨난 건데 음. 그걸 자기는 정보를 안 쓰고 자기만의 어떤
그 예전 냉전 시대에 쓰던 방식으로 예. 이렇게 쳐부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 사실 내용이 이 시나리오는 다이하드에 있었단 얘기죠. 그리고 다이아드 이전에 007 시리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나왔던 거를 다 조금씩 다 붙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전에 그 뭐냐 쥬라기 월드 때도 그랬고 또 특정 뭐 얘기하면서도 전작들이 있는 영화들은 그거에 대한 오마주를 감독들이 많이 바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데 첫 번째 오프닝은 저 멋있게 봤거든요. 오프닝에서 죽은 자의 날 축제 나오잖아요. 데드 네. 오 얼라이브 나오는 거. 그거는 4편에서 멕시코. 4편에서 썬더볼트 작전이 나오는데 거기 축제 장면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그리고 해골옷은 8편 죽느냐 사느냐에서 그 해골옷을 입고 나오고 떨어지면서 소파에 딱 앉는 거는 5편에 007 두 번 상다. 그리고 힝스라고 바티스타 이제 레슬링 선수가 나오는데 얘는 10편에 나를 사랑한 스파이나 11편 문레이커에 나온 조스 혹은 골드핑거에 나온 오드족 같은데 뭐 치아가 강철이 아닌 거 봐서는 오드족 같거든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과 제기어가 추격신 벌이는 거는 20편 어나더 데이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레아 세이두가 일하는 클리닉은 6편 여왕패와 대작전에서 그리고 이제 날개가 부러졌는데도 그 비행기로 추적하는 거는 8편 또 이제 그거고 무슨 오마주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기차에서 짬뽕, 바티스타를 짬뽕. 밖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침실로 바로 가는 거는 10편 나를 사랑한 스파이 그리고 블러펠드한테 갔다가 숙소로 갔더니 옷이 있던 거는 1편 살인번호 이런 식의 오마주가 다 되게 많아요. 네. 그렇군요. 응. 그리고 뭐 사막 한가운데 기지가 있는 거는 퀸텀 오브 솔러스 그리고 블러펠드 얼굴에 상처 있는 거는 5편 두 번 산다 그리고 대머리가 아닌 백발인 거는 7편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그리고 보트를 타고 가면 총을 쐈는데 뭐 헬기 폭파하는 거 그거는 2편 위기살발 뭐 이런 것들 장면을 다 모아서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앞에 제가 24편을 했잖아요. 이 24편을 싹 요약해 놓은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단점까지 싹 요약한 거야. 아, 근데 지금 계속 단점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이 여주가 갑자기 막 싫어하다가 좋아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튕기다가 갑자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런 게 너무 진짜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옛날에 007을 그랬다니까. 옛날 007 그러니까. 시리즈가. 007을 옛날 거를 좀 제가 안 보진 않았을 거예요. 보긴 봤을 텐데 맞겠죠. 저도 그쵸? 007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아마 관심 없게 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왜냐면 살인면허 이런 편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재미없었어. 근데 어쨌든 재미를 떠나서 유명한 편들이 몇 개 네.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제일 불편했던 거 하나는 OST예요. OST도 그 저는- 아들이 불렀던 스카이프레도 좋았어. 저는 그냥 아예 OST보다 배경음악 BGM. BGM. 저는 영화 한 편이 한 편의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그래갖고 되게 불편했어요. 그게 왜냐면 영화에 집중을 아, 해야 저도 되는데 그 생각 들었어요. 노래가 처음부터 계속 끼어드니까 사실 감독님이 뭐 약간 CF나 이쪽을 원래 더 전공을 하셨던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오프닝 때부터 되게 과도한 영상미를 보여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거는 게 이제 원래 그게 007이 예, 그렇기는 한데 그게 노래가 스카이폴 나오잖아요. 때 되게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촬영도 멋있었고. 그거를 차용하느냐고 앞부분을 그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흑백의 미를 살려서 그 문어랑 막 네, 그 문어랑 막 여자들 네. 라인 살려가지고 나오고 그게 이런 007의 장면들 가장 포함해서 포인트죠, 중요한. 축제 장면도 그렇고 음. 차 타고 이제 그 스펙터의 요새를 찾아가가지고 우연히 보다가 도망 나오고 막 이러는 장면들도 되게 이렇게 뮤직비디오 같이 찍어놨다라는 느낌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음악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유치했던 게요. 정말 조용한 음악이 징징징 깔리다가 벽에 꽝 부닥치면 그때부터 짠짠짠짠짠 이렇게 커지고 막 이런 게 아니 무슨 서커스예요? 서커스 할 때 음악 이렇게 동작에 맞춰갖고 음악 만들잖아요. 동작에 맞춰서 음악을 만든 게 아니 수고스럽게 한 건데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추억팔이나 오마주로 봐야 되는 건지 촌스럽다고 봐야 오마주죠. 되는 건지 오마주. 이거를 참 애매한 거예요. 오마주죠. 오마주 세트이기는 한데 욕심이 조금 가신 게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이 들어요. 블로펠드라는 악당이 되게 중이병스럽잖아요. 근데 이 악당이 되게 유명한 악당이에요. 007 1편부터 언급이 나와서 제대로 출연한 건 2편부터인데 그 옛날 영화 보면 손만 나오는데 이렇게 페르시안 고양이 쓰다듬는 손 나오죠. 그건 영화가 아니라 가제트 아니에요? 가제트에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오스틴 파워에서 닥터 이블도 비슷한 식으로 나오고 맞아요. 근데 그 가제트에는 클로 박사인가 아마 그럴 거야 내 네. 기억에는. 근데 그런 영화들의 뭐 소설도 나왔고 그런 것들의 원조가 이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서 유명해져서 그런 애들이 패러디를 한 건데 그 스펙터 회의하는 그 회의 장면도 그렇고 어디서 본 것 같아. 되게 많이 어. 저 되게 많이 어디 본 것 같은.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들을 다 갖다 붙이니까 내가 이 블러펠드 얘기를 왜 했냐면 다른 데서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원조가 다시 하니까 얘가 마치 그거를 패러디한 것 같은 얘네가 뺏긴 것 같은 이상한 느낌. 네. 그러니까요. 발전을 안 하고 그거를 예전 거에서 그대로 채용해서. 아니 시리즈물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들을 지금 최근에 영화들이 계속 수순을 밟고 있어요. 뭐 터미네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주라기 공원도 마찬가지고 오마주까지도 좋고 예전 영화를 추억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좀 과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영화들이 자꾸 네.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근데 그럴 바에는 시리즈를 만들지 말고 그 과거 영화를 다시 보게 재개봉을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007 재개봉해도 보고 싶진 않은데. 나 이거야. 안 근데 보고 사실 그 옛날에 만든 영화들이 되게 훌륭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면 뭔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그 없는 것 매드맥스 같아요. 에 대해서 저도 저번에 영화 시화목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에드맥스 그 때문에 그 원투인가요? 그게 이제 텔레비에서 계속 했어요. CGV인가 OCN인가 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너무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미 컷이 눈높이가 일단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때는 이제 필름을 잘라서 붙이던 컷을 하던 때잖아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탁탁 잘라고 탁 붙일 수가 없고 그 컷들 넣어하는 거를 못 참겠더라고요. 요즘에 볼 때는 아 그거는 힘들어요. 컷 방식이 옛날에는 좀 컷을 이렇게 길게 나왔으면 요즘엔 이렇게 컷이 빨라져서 그래요. 거의 뮤직비디오처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이제 감독님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약간의 이런 유머러스함도 섞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조력자들을 간간히 섞으면서 뭐 큐의 얘기라던가 아니면은 또 그 흑인 비서인가요? 흑인 비서? 비서가 아니라 이제 직원. 그 아, 단체의 머니페니. 머니페니. 예, 머니페니. 이브 머니페니. 네, 그분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대사 하나씩 들어가는 게 뭐 큐도 자기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 고양이도 기르고 있어서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신기술이라서 24시간 뒤에 작동된다는 둥. 그거는 이제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늘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농담으로 코미디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고 뭐 머니페니도 이제 자기 남자친구는 사생활이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둥 이런 거를 조금씩 녹여서 보여주는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건 좋아. 네. 근데 007이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뭔가 센 걸 보여주려고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막 헬기 타고 건물 부서지고 막 근데 건물 그거 폭파되고. 박진감 전혀 없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일 황당한 거 딱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007인데 그 레이저를 들키나? 저는 그 레이저가 007인데 왜 레이저가 저렇게 앞에 쏘고 있지? 저거 막 그러고 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레이저로 이렇게 그 조준경이잖아요, 그 레이저. 네. 007이 이렇게 그냥 하면 레이저가 왜 필요해? 레이저를 왜 조준을 해? 근데 그 레이저 때문에 그 담배 연기에 레이저 걸려갖고 들켜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건물 부서지고 막. 차라리 지나가는 남자랑 부딪혔는데 그 못에다가 뭐 초소형 마이크를 붙여놓고 멀리서 듣는다든가. 왜 총을 들이고 화면에다 쏘고 있으면 총에 들키고 렌즈에 싶어서. 반사돼가지고 그것도 보일 텐데. 들켜야 아니, 되니까. 너무 뭘 이렇게 007이 허술해? 그리고 총 한 방 스토리상- 쐈는데 건물을 왜 물어줘? 아니 그건 안에서 폭탄. 안에서 그러니까 폭탄, 그렇긴 한데 그 너무 이상해. 너무 과장됐다는 이상했어. 게. 스토리상 들켜야 하니까 그리고 폭파시켜야 멋있으니까. 멋있으니까. 그래야 쇼파로 그리고 떨어지니까. 소파 위에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처음에 오프닝 장면은 괜찮았어요. 건물 무너지면서 막 이렇게 뭐 네. 진짜 위기에 봉착한 것 같은 아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화면들은 다 좋아요. 나는 그 부분까지만. 그래요? 뒤에도 화면도 하면 그 나쁘지 부분까지만. 않아요. 근데 네, 좋아요. 폭파 장면 하면은 말할 게 그 후반에 대규모 폭발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거 CG가 아니고 실제로 폭파시킨 거래요. 와, 4톤 대박. 분량의 그런 폭격을 섰대. 그러니까 뭐 기름하고 폭탄 섞어가지고 4톤 분량이라고 하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그게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영화에 출연한 가장 큰 규모의 폭발이라고. 구본부 폭파시키는 거요?
그 본부겠죠. 블루펠브 사막에 있는 사막에 커다란 있는 본부. 본부겠지. 사막에 있는 음. 커다란 본부를 권총 한 발로 빵 쏴서 염세 폭발 빠바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약하게 기지를 만드나? 저거 한 방 맞았다고 저게 다 폭파가 돼. 저도 보면서 그렇게 약하게 아무리 아니, 가스밸브를 터뜨렸다고 해도 어. 그렇게 약하게 만드나? 저 총 한 발 맞았다고 저게 다 터져? 역시 중이병이 만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다 터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적이잖아요. 적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아니 그 도망가는 차가 두 개가 보여요. 음. 근데 그 그냥 추적을 안 해. 내버려두고 그냥 보고 있어. 내버려두고 나가잖아요. 여자랑. 왜냐면은 사건을 해결했으니 옆에 여자랑 뭔가 해야 되거든. 굳이 뛰어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니까 얘는. 아, 찾아서 올 텐데 걔가 대놓고 얘기하잖아. 너의 모든 그런 고난은 내가 했었어. 어쩌라고. 그럼 얘는 태어나서 목표가 007 죽이기인 게 아니 뭐야? 근데 정말 그것도 내용 너무 짜증났던 게 007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수많은 요원 중에 7번째 요원일 뿐인데 왜 걔한테 걔 집착을 하냐고. 근데 아니 그것도 아빠를 그렇고요. 뺏어갔다고. 그니까. 아니, 아빠의 사랑을. 중이병. 007이잖아요. 그래도 007이라는 어떤 엄청난 캐릭터예요. 근데 그 캐릭터를 뛰어넘는 캐릭터가 나와서 그 캐릭터의 고난과 역경은 다 내가 만들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007 1부터 지금 21편인가요? 그럼 총 24편. 24편에 그 사람이 다 주인공이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지. 이제 그거를 싹 리부트했으니까 카지노 로얄부터. 아, 뭐. 어쨌든 모든 개의 뭐 인생 자체가 인생이 뭐, 이, 뭐 원흉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잖아. 꼬여서. 난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블 시리즈의 모든 거에 포함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악당들이 너무 약해요.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 나 되게 좋아하는데 다크나이트 같은 걸 보면 조커를 상대하는 배트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뭐 꼬실 수도 없고 뭐 함정을 파는데 올 것 같지도 않고 막상 만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적은 너무 약해. 마치 너무 쉬워.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울트론을 마지막에 되게 센 적인 줄 알았는데 통 치니까 삑 죽는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여기 나오는 악당도 너무 약해. 자기가 이 파놉티콘의 성을 만들었잖아. 모든 사람을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왔는데 007 하나에 심취해가지고 애정 결핍 환자로 아니, 돌변해버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막 그런 모든 역경과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세상에 그 정도 위치에 올랐으면 잘 살아야지. 아 봐봐 총으로 그 기지를 터뜨렸죠. 네. 총 한 방으로 헬기 떨어뜨렸죠. 어. 그 떨어진 헬기에서 쭉 기어 나와갖고 잡은 거잖아. 어. 이게 뭐냐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 편에 또 나와야 되거든. 원래 원작에서 아. 여왕폐하 대작전에서 이 블럼펠드가 007의 부인을 죽여요. 아 그래도 총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은요 그 사람이 살아서 다음 편에 나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꼭 헬기를 총알로 떨어뜨려야 되냐고. 그렇게 쉽게. 뭐 그렇다고 바주카포를 쓸 수는 없잖아. 어떻게 이거를 내가 작은 총으로 변명해 주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총 쏘는 것도 헬기 안에서 되게 너그럽게 있다. 총 쏘네. 설마 뭐야? 격추당해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뭐야 이러고 있어. 어. 그러니까 뭐 당연한 뭐. 팅팅팅 왜 이래. 되게 애가 무슨 그 위기감도 못 느끼고. 아니 그리고 요새에서 007을 잡았으면 제대로 뭔가를 하던가. 아 그 얘기도 해야 돼. 그 진짜. 장난치다가 그거 그도 써왔는데 네. 드릴로 청각, 균형감과 안면인식, 뭐 시력 다 제거하겠다고 해가지고 2번이나 찔렀잖아요. 근데 왜 멀쩡해? 제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두 왜 번은 멀쩡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 두 번에 뭔가 잃었을 거 아니야. 그 잃은 게 뭐지? 없어. 몰라. 재미? 특히 개연성? 특히 봐요. 그 두 번째 찌른 거는 그 여자를 기억 못 한다고. 그 여자를 여자가 기억 누군지 잘만 기억해. 인식 못 한다 그래서 그랬잖아. 갑자기 날 기억해요 했더니 기억해요. 이게 뭐야? 왜 기억해? 나 이러고 있었어. 잘못 찌른 거야. 잘못 찔렀어. 진짜. 기계가 각도를 계산 잘못해서 딴 데 찌른 건가?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왜 기억해요? 아니면 007의 안면 근육은 너무 강해서 미처 다 꽂지 못한 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정말 이거는 너무 짜증났던 포인트인데 요즘에 제가 영화 씹어먹기서 짜증 안 내기로 했죠? 아 그래서 짜증은 안 내고 재밌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 아니 그때 찌를 때 그 기계 있잖아요. 기계에 네. 몸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찔른 당할 때 손이 보통 기계 위에 어디 있어요? 이게 팔걸이처럼 팔걸이 위에. 팔걸이처럼 돼 있잖아요, 보통. 음. 근데 친절하게 손목에 있는 거 풀으라고 손 뒤로 해서 맞아, 그걸 맞아. 갖다 줘 기계가. 열등샷 자세 그렇게 해줘. 안 하면 시계를 풀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시계를 풀 수가 없으니까 기계가 글로 갖다 줘. 아 이런 시나리오가 어딨냐고. 여기 있잖아. 그거를 소니 해킹 상태로 이미 다 본 거였는데 그리고 그게 그대로 나왔다고. 하물며 그 시계 한 방 터졌다고 그 기계 완전 망가져가지고 다 풀리잖아요. 수가.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아. 폭발은 저기서 섰는데 왜 음. 여기 풀려? 아 그러니까 그 기계로 아니, 계기판이 제어판이 망가졌거든. 아, 아니, 묶여 있는 거 아니지. 묶여 있어야지. 그렇지 기계가 망가지면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해야지. 갑자기 기계가 망가졌다고 펴 하고 풀려? 아 진짜 안전 장치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장난쳤던 거야, 장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겁만 주려고 했던 거지. 자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그 레알 세이두가 살아서 이제 둘이 이제 막 결혼을 하는 걸로 다음 편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로펠드가 탈옥을 해서 레알 세이두를 죽일 거고 죽이는 건 누가 죽이냐면 그 기차에서 떨어졌던 바티스타 있죠. 홉스인가? 걔가 얼굴 어딘가에 강철을 달고 나와서 조스처럼 변해서 레알 세이두를 죽일 거야. 그리고 본드가 이제 블로펠드한테 복수하는 얘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드는 블로펠드한테 복수할 거리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복수할 이유가 어렴풋이 생겼고 다음에 그걸 잡아주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걸 이 영화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감독은 바뀌면 좋겠네. 아, 근데 레아세이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솔직히 계속 007은 본드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안 안 나왔었죠. 안 나왔었죠. 근데 요번에 나온 이 레아세이드는 사실 그 미모가 응. 왕년의 그 본드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본드걸이 그런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본드걸은 그 모니카 벨루치예요. 아니야. 근데 레아세이드가 레아세이드죠. 본드걸이라고 둘다 뭐, 네.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미 맨날 했고. 맨날. 본드걸들은 원래 그렇게 근데 원래 회로 끝내야 되는 되게 거잖아요. 다음 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다음에 나올 연속으로 수야 나온 본드걸이 있겠지만 있어요? 수도 있지. 있나? 기존에 나왔던 있을 텐데. 본드걸들은 대부분 되게 막 섹시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 스파이 같은 모든 이번에 이런 미션 능력을 임파서블에 가지고 나온 있고 본드걸 같은. 그렇죠. 미션 그쵸. 임파서블에 나온 게 어. 본드걸이고 이번에는 바뀌었어. 시골 처녀. 근데 레아 이게 세이두의 만의 그런 매력인데 그건 약간 타락한 것 같은 그런 되게 청순한 이미지인데 약간 타락한 것 같은 느낌의 네, 그런 분명 게 좀 매력은 있긴 부각이 있어요. 돼야 되지 근데 않을까 저도 싶은데 보다가 이게 아마도 어떤 매력을 이제 느꼈어요. 그 어떤 그 범인의 죽은 음. 그 범인의 딸 역할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청순하거나 이런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이게 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전 더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앞니가 보면 좀 벌어져 있어요. 네. 근데 요새- 우리나라였으면 요거 다 네. 이게 딱 그 임플란트 했겠죠. 뭐 붙이고 그 새로 네. 요새 그 이빨 깎고 새로 붙이고만 했을 앞니가 텐데. 벌어진 그 상태? 네. 또 약간의 미의 기준 뭐 이런 거에 들어가서 모델 중에서도 아 그래요? 네, 요즘에 그런 치아를 유행이구나.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참 저는 이걸 냅두고 그냥 여기 출연하는 거 봤을 때 아 욕스럽다. 근데 내가- 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이빨 벌어짐 이런 거에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연스러움. 그러고 우리나라에 뭐 나왔으면 사람들 욕 엄청 했을걸요? 자 이빨도 안 고치고 나오냐고. 그럴지도.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성의가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편에 만약에 계속 나오게 되면 다음 편까지 나올 거예요. 지금 초반에 죽지 상태 않을까. 그대로 아마 네. 나오겠죠. 네. 레아 세이두가 프랑스 여자인데 집안이 미디어 재벌이에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공부도 꽤 잘하고 능력도 많고 그리고 얘가 모델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로 넘어온 건데 뭐 네, 연기도 그래서 팬들도 잘 하는 것 많고, 같아요. 예전에 그 따뜻한 색 블루인가 그런 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영화 안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파격적인 장면도 보여줬다 해가지고 많은 이번에도 남자들이 기다리고 파격적인 있는. 장면이 조금 나오죠. 아주 힘이 센 악당을 처치했더니 음, 바로 그냥 다음에 뭐 하죠? 이래서 바로 그냥 다음에 뭐 하죠? 이게 007 시리즈의 매력이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거였는데 아니 근데 그게요. 조언이 없더라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보세요. 아, 이 원래 그 남녀가 어떤 그 어려움을 에 빠져들면 네, 어려움을 친해진다고? 극복하면 네. 사랑에 빠지고 바로 이제 그렇게 하는 영화들은 많고요.
실제로도 근데 그런데 약간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너무 공포감을 느끼는 네. 그 감정과 그 연애할 때 느끼는 그 흥분감이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이제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에게 공포 영화 귀신의 집이나 공포 영화 뭐 88열차 이런 걸 타라. 무서워서 그렇게, 심장 두근거리는 것과 옆 사람이 아. 그런 포함이 돼서 심장 두근거리는 게 구분이 안 간다고 구분이 안 얘네들은. 가서 그런 효과를 발생한다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극 중에서 이제 이 레아 세아두랑 다니엘이랑 그런 막 험한 거를 겪고 나서 이 두근거림을 분간 못하는지는 아니, 못하겠으나 그러니까 자, 그럼 바티스타는 사랑의 메신저인 걸로. 아니 이거 봐요. 큐피트인가요? 그렇죠. 수많은 작품에서 그런 거를 연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유독 이 작품만 왜 어색할까? 이게 뭐야라고 할까 했는데 그 이제 뭐하지 단어 원래가 그랬으니까. 그 문장 아. 그 마지막 그 대사 진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중이병스러운 그 대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쓸 수가 있는지 악당이 중이병인데. 보세요. 악당을 딱 물리쳤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스킨십을 하면 돼요. 흡사 모든 영화들이 다 그래 왔어요. 근데 거기서 왜 거기서 그 한마디를 우리 이제 뭐 하지? 흡사 야놀땡 그 앱 CF 선전하는 그러니까 그런 아 정말 네. 아니 근데 이 영화를 저는 그래서 약간 코믹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약간 그 오프닝 송이라고 하죠. 007 항상 있으니까 그 오프닝 송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너무 촌스러워서 약간 실소가 나왔었는데 당당당당당당. 아니요 아니? 오프닝 송이요 송 노래에다가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뒤에 그 그림자처럼 라인을 문어 해가지고 옥토퍼스 항상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같이 근데 나오면서 그게 너무 이제 저도 오랜만에 느낀 그 오프닝이라 약간 실소가 나더라고요. 물론 영상은 진짜 멋있는데 약간 실소? 뭐야 이거 약간 화장품 CF야? 막 이런 느낌 들면서 왠지 화장품 들고 007이 짜잔. 그게 스카이폴에서도 나오는데 스카이폴은 되게 멋있게 이거 이어지 영상하고 영상이 이어지면서 멋있게 나와요. 옛날 007에도 이런 계속 있었어요. 나온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스카이폴 룰이죠, 때는 그 영상미가 되게 멋있었어요. 정점을 찍어서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화장품 팔려고 나왔나 보다 이 생각 들다가 실제로 근데 이번에 그 PPL이 많이 들어가서 맥주 광고 썼고요. 따로 있더라고. 그 다음에 뭐 해갖고 한 3가지인가의 어떤 상품에 차 하나하고 맥주하고 뭐하고 3가지 상품에 광고가 계속 나왔어요 온라인에 이 007이. 아, 그러니까 오프닝 보자마자 화장품 같은 거예요 이건. 화장품 광고네. 그러고 나서 쭉 가잖아요. 근데 그 음악과 대사와 이거 이어진 장면에서 계속 실소가 계속 나오니까 이건 코믹물이다. 좀 웃고 싶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말하기는 너무 힘드네요. 지금 한세 씨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계속 다찌마리가 계속 생각이 나요. 나도 이상했어. 그 유병재 씨를 주인공으로 007 하나 만들면 재밌겠다. 등간에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뉴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맛있었던 부분은 네. 이게 액션 영화라는 거 그리고 상업 영화라는 면 딱 봤을 때 돈 많이 들였다라는 느낌이 나는 것들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하긴 했어요. 맛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네. 실제로. 근데 맛없던 부분은 그걸 빼고 다 맛없었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인 건 실제로 영화는 재밌게 봤어요. 영화는 재밌게 봤고 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갔거든요. 네. 돌이켜 보면 볼수록 짜증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그냥 그걸 잊어먹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뭐 봤어? 이런 식으로. 근데 자꾸 내용을 돌이킬수록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짜증은 안 돼요. 자, 그냥 오락물로 살짝 진짜 뭐 스트레스 해소하기는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추천은 하고요. 별점도 적당히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제가 영화 보면서 짜증이 나는 영화들이 최근에 많았는데 영화 보면서는 짜증 안 났어요. 네. 영화 보면서는 그냥 실소만 좀 했어요. 실소. 그러니까 실소하고 짜증은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이제. 제가 짜증을 내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짜증이 나는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실소를 했을 뿐이지 짜증은 안 났어요. 네. 그래서 평점도 3.5, 3점. 5점 0.5 깎아야겠다. 3점 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제가 영화 보면서 모니카 벨루치 나오는 순간에 한 줄 평이 생각났어요. 뭔가요? 근데 영화가 딱 끝날 때 이거를 007 시리즈니까 당연히 이랬겠구나. 007 시리즈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한 줄 평입니다. 뭔가요? 기승전 섹스. 사실 그렇구나. 그걸로 유명하기는 했죠. 사실. 야, 007을 따지면은 기전 섹스, 승전 섹스, 기 섹스, 승 섹스, 전 섹스, 결 섹스. 그러니까 그 한 캐릭터마다 음. 캐릭터마다는 기승전 섹스. 피어스 브로스넌도 배에서 뽀뽀하면서 끝나고 그러니까요. 뭐 항상 그런 식이었죠. 그렇죠. 그런 식이죠. 네. 바람둥이의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007은 사실 피어스 브로스넌이 제일 가깝거든요. 이미지는. 이미지는 근데 지금 다니엘 크레이그. 크레이그가 하면서 새롭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만하셔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분이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신데 비해서는 되게 관리를 잘 하시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원하는 이미지였겠죠. 그런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뭔가를 이렇게 헤쳐나가고 막 이런 이미지는 잘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아는 007은 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숀 코넬리처럼 이어지는 그 그쵸. 라인들의 그래서 완전 다른. 약간은 이렇게 정말 섹시함이 외모에서 좀 풍길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분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맛있었던 점은 사실 그 영상학적으로 처음부터 보여주는 건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신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배합을 계속 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정말 오리지널 007이라는 거를 좀 과시를 하고 싶으신가 보다라는 이제 이해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빠밤 하면서 시작할 때 그 나오는 그 화면서부터 이제 저도 이제 피식 웃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스카이폴을 따라가나 싶을 정도로 또 과도하게 고 톤으로 이제 이미지를 잡아주다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화면 컷들이 되게 그 광고 영상처럼 매끈하게 되게 잘 빠진 컷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멋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보기는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여러 나라에서 로케도 많이 하고 그 별건 아니지만 그 악당의 기지를 찾아갈 때 그 모래사막 한가운데 있는 정류장에서 둘이 그냥 앉아 있는 장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되게 멋있게 찍기는 했거든요. 커봐요. 볼만하다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그 의상이라던가 여자 주인공의 의상이라던가 그리고 정말 007은 별로 짐도 안 들고 다니는데 어디서 그렇게 옷이 계속 나오는지 계속 갈아입는데 예, 뭐 멋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반지의 제왕에서 레골라스만 혼자 피 안 튀기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화살도 안 떨어지고. 정말 처음엔 저 옷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저렇게 옷이 계속 나오려나 짐보따리도 별로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재밌게 봤고요. 맛이 없었던 부분은 이제 계속 얘기가 되지만 이제 저희가 너무 영화를 좀 다양하게 접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비교가 되는 그 개연성이라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라던가 아무리 이해하면서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맛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M으로 나왔던 랄프 파인즈라는 배우분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생긴 거를 보기만 해도 되게 얄밉게 생겼잖아요. 못되게 생기고 드라마에서도 맨날 이렇게 못되게 생기고 그런 역할만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못된 아버지 역할만 네.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도 이제 간간히 배치가 됐지만 다 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막 보여주려고. 그리고 사실 모니카 벨루치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짧게 그런 역할로 나오고 들어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저 배우를 막대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에 반해서는 이제 그 큐나 네. 아까 얘기했던 머니펜이나 네. 그런 이제 조연들은 잘 활용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외에는 너무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제 007이 정말 너무 좀 뻔해졌구나 싶은 게 제일 맛이 없었던 점이 아닐까. 뭘 해도 이제 007은 신기하거나 놀랍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그닥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영화를 보고 싶으시면 검은 사제들을 검은 사제들이 보시기를 괜찮을 것 같아요. 평이 지금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 여러 주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살짝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아직? 예, 아직 안 봤거든요. 그래서 볼 시간이 아직 한참 더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일단은 동원이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점은 저는 그냥 고민을 하다가 2.5점. 다음 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번 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많이 그냥 너무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첫사랑은 첫사랑일 때 아름다운 것이다. 저 살짝만 추가할게요. 네. 이 007이 이렇게 예전 뭐 다이아드의 누구죠? 그 다이아드 브루스 윌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고난을 겪고 이렇게 누구한테 맞고 뭐 쓰러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지저분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막판에는 거의 완전히 너덜너덜한 상태잖아요. 근데 007도 사실은 액션을 추가하면서 굉장히 그 하드해졌어요. 그렇죠. 계속 헬기 위에서도 시작부터도 막 폭탄 터지고 헬기 위에서 두들겨 맞고 그게 카지노로부터예요. 기차에서도 두들겨 맞고 딱 했는데 마지막에 막 끝에쯤 이렇게 그 헬기에 총 쏠 때쯤 보면요. 몸에 멍 하나 없어요. 왜 멍이 없을까? 너무 말짱해.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자 손 딱 잡는 장면에서 손이 클로즈업 되는데 주먹을 그렇게 날린 사람이 주먹에 상처가 없어. 깨끗해. 아까 와 진짜 이거 이래도 되나? 이거 이상팀이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아니야. 근데 007은 원래 그래야- 007은 007은 원래 그래요. 그러면 예전 007은 액션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007은 액션이 생겼으면 당연히 멍도 같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를 회개했다니까. 모든 면에서. 아니 근데 어차피 리부트 하는 김에 좀 젊은 배우로 해주시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카지노 로얄부터 이걸 리부트한 거지 이번에 판은 리부트한 거 아니라서. 그러니까 카지노 로얄 때 그때 애초에 더 젊은 배우를 했으면 내 편 무난하게 갔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왜 어차피 거기에 그랬을까? 본드 약간 초창기 그런 모습이니까 생각이 들어요. 파릇파릇한 일 쓸 수 있을 텐데. 잠깐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그 오프닝부터 이어지는 건물 무너지면서 그런 착지하는 그런 장면까지는 멋있게 좋게 봤고요. 그때까지 내용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진짜 이 감독 괜찮은데라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를 걸어서 쫓아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왜 이렇게 쳐져? 왜 이렇게 그 장면 길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재미없어 시작하더니 뭐 차 훔쳐서 도망간 거 이거 좀 좋았고 헬기 적투신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 차 훔쳐서 도망간 거 예상했지만 재밌었고 그리고 나를 사라지게 해줘 했을 때 그 큐가 뭐 신기 수리해서 24시간 후에 작동될 거예요. 알았어요. 48시간 이런 거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기차 해결한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 장면들 재밌었고 근데 그런 건 코미디로 재밌던 거지 영화상에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처음에 오프닝에서 이제 건물 무너져서 착지하는 거 그것만 좋았고 나머지는 다 별로였어요. 전부 다. 정말 다 별로였고 진짜 별로인 거는 스카이폴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망쳐버린 중2병 스펙터.
스펙터도 솔직히 웃긴 게 이 스펙터라는 단어가 자기는 국제적인 테러 조직입니다라는 뜻의 약어예요. 어느 나쁜 놈, 어느 미친 놈이 나는 나쁜 놈이에요라는 단체 이름을 쓰고 있어. 이름은 거창하게 멋있게 지을 텐데,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그 파놉티콘의 성을 지어놓고서는 그거에 대한 무서움도 전혀 못 느끼겠고, 제가 저게 뭐 대단한 건가? 그냥 뭐 화장실 몰카 수준의 단체 같은 그런 거밖에 못 느껴가지고 진짜 그것도 이상했고, 모든 건 다 길어지고 늘어지고 자동차 추격신도 뭐 상대가 여러 명이 있으면 뭐 누구는 낭떠러지 떨어뜨리고 누구는 뭐 폭파시키고 뭐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도 한 대, 자동차 두 대가 그러니까 두 대로 했네. 쫓아가는 거 추격하는 거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 차를 폭파시키지도 못하고 쫓아오다가 계속 얘가 가다가, 도망가고 뭐 전체적으로 뭐 재미있는 느낄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정말 추천하고요. 이거는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MGM이 아무리 힘들고 뭐하고 MGM이 파산해서 이제 부도나서 없어질 뻔하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고 007 하나만 남겨놓고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스카이폴이 진짜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물가 대비 상승률을 다 고려를 해도 스카이폴이 최대 수익을 얻은 그런 영화인데 이걸로 다 쫄딱 망할 것 같아. MGM 다시. 그러게. 여튼간에 그래서 나는 그 당연히 비추첨이고 별점은 007 빵점을 주고 싶은데 그냥 앞에 뭐 기타 등등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2점 정도 주고 싶고요. 네. 이것도 정말 나는 많이 줬다 생각하는 내가 제일 적게 줬네. 여튼간에 그래서 한 줄 평은 간신히 살았던 그가 다시 죽었다. 아니 저기 007이 원래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랬죠? 몰라요. 아니, 기억 안 나요. 그 원래 007 하면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007 그 저기 그 본드걸들과의 그 배드씬. 근데 거의 키스씬만 나오고 막 그냥 끌어안고 끝날 거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게 실제 거의 배드씬 어느 정도 아 그래요? 몰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근데 거에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본드가 싫었어. 옛날에도 12세 관람가 이랬구나. 대부분 그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골든아이도 15세 관람가. 007 네버다이도 없다. 왜 없어? 007 언리미티드 12세 관람가. 이랬구나. 저는 본들건들과의 어떤 그 배드씬 때문에 유명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항시 이렇게 넘어지고 끝나죠. 그렇군요. 키스 정도만 항시 해요. 예. 저는 솔직히 왜 우리나라라고 나왔던 무슨 그 초가 뭐야 그 물레방앗간 같은데 같은 거기도 데서도 그렇게 끝나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엎어지면서 엎어지고 끝나고 네. 악당도 철회했는데 심심한데 뭐 할까 하면서 그때는 심심할 때 뭐 할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 네. 심심하면 뻔뻔할까. 이거네. 그거는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제가 그래요. 네. 저는 이 영화 이 감독이 스카이폴을 만들었다는 우리 게 다음 영화 믿겨지지가 뭐하지? 그래요. 다음 근데 영화 사실 다니엘 크레이그가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싶은 괜찮아요.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11월 11일에 중국 가가지고 그 알리바바 그 행사 가서 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덤이 구상한 교도소인 파놉티콘은 중심에 위치하는 감시자가 죄수들을 얼마든지 마음껏 감시할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감시자를 감시는커녕 존재도 알 수 없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 교도소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완성되지 못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미 알게 모르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007 속 스펙터의 무기이자 감시체계도 이것이었고 현실에서는 많은 국가와 자국민이 타국민을 상대로 이것을 쓰고 있죠. 하지만 이게 정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인지 내부에서 들어오는 문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주 영화는 내부자들입니다. 영화 15먹기 39회 내부자들 보겠습니다. 왜 헝거 게임 안 하고 내부자들 봐요? 헝거 게임 모든 시리즈를 제가 정리할 능력이 안 되네요. 헝거 게임 그거를 정리해 오세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하세요. 헝거 저 죽을 것 게임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헝거 게임이 인기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꽤 많지 않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 CGV 어플 그 예매율은 내부자들이 더 높은 게 신기하네요. 내부자들이 지금 꽤 이병헌 씨랑 조승우 씨, 백윤식 씨 조승우 씨 나오는데 좀 기대돼요. 나는 헝거 게임을 그걸 다 정리할 그런 자신이 없어서 일단 사실 뭐 저희 영화 씹어먹기는 이렇게 뭐 저희들이 뭐 준비를 이렇게 투철하게 한다기보단 이렇게 영화
그래서 맨날 욕 먹잖아. 여튼간에 다음 주 영화는 제가 헝거 게임을 정리할 능력이 안 되므로 시간과 능력이 안 되므로 그거는 건너뛰고요. 내부자들 하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